1차 방정식의 활용 관련된 문제 등장했고요. 그러면 가볍게 공식 짚어보고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다면 이 그림 떠올려보면 공식 쉽게 암기할 수 있죠. 먼저 거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요.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또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으로 구할 수 있죠. 이 공식 떠올려 보면서 함께 209쪽 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시속 3km로 흐르는 강물에서 배를 타고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6km를 가는데 40분이 걸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네요. 단, 강물의 속력과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각각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순수하게 배의 속력만을 구해라라는 문제죠. 그러면 배의 속력을 시속 Xkm로 두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보고서 식을 세워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먼저 거리부터 볼까요?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6km를 간다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6km가 되겠죠. 그 다음 속력인데 속력이 중요하죠. 자, 우리 배를 타고 갈 때를 떠올려 볼게요. 강의 상류에서 하류로 배를 타고 갈 때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배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갈 때 어떤가요? 그렇죠. 강물의 속력까지 더해져서 속력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에는 속력이 더 느려지고 힘이 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속력은 어떻게 되죠? 그래요. 속력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에는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더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강물의 속력은 시속 3km라고 했고요. 배의 속력은 시속 Xkm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갈 때의 시속 X 더하기 3km로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속 X 더하기 3km로 두었는데 그렇다면 이때 시간은 어떤가요? 시간을 보았더니 40분이 걸렸다라고 했죠. 자, 시간은 단위를 속력과 통일해줘야 합니다. 시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통일해줘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60분에 40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어주면 3분의 2 시간이 되어야겠고요. 그러면 거리, 속력, 시간 어떤 관계가 있죠? 그래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되어야겠고요. 식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x 플러스 3은 6 곱하기 2분의 3과 같겠고요. 자, 그렇다면요. 약분해 주어서 9가 되고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x는 9-3이 되어서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1번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시속 6km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고요. 다음 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강을 배로 5km 거슬러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이번에도 거리, 속력, 시간 세 가지 요소 정리해보고서 식을 세워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거리는 먼저 5km가 되겠고요. 다음 속력을 볼게요.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자, 그렇다면요. 이때에는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준 것이 바로 속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배의 속력을 X로 두었었는데 아까 시속 6km로 구할 수 있었죠. 그대로 넣어볼게요. 배의 속력 6에서 강물의 속력 3을 빼준다면 시속 6-3km. 그러니까 시속 3km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거리
나누기 속력이 시간이 되어야겠고요. 그래서 시간은 3분의 5 시간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분의 5 시간으로 구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거리, 속력, 시간 사이의 관계 이용해서 정답 모두 구해볼 수 있었네요.